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또 오랜만에 제가 사연을 들고 왔어요. 아, 네. 네, 바로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어릴 때 이미 교정을 3년이란 시간 동안 했었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다 보니 치아 사이가 자꾸 벌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젓가락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치아 사이가 벌어져서 너무 놀라서 병원에 가니 교정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 교정을 이미 했는데 또 다시 치아에 변화가 일어나서 다시 교정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건지 또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우선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아, 네. 치아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면 많은 분들이 자신 있게 웃는 거를 좀 꺼려 하시는 아, 네,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생을 좀 하면서 교정을 했을 텐데 네. 다시 또 교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맞아요. 안쓰러운 마음이 드네요. 네. 네. 또 교정이 아프잖아요. 좀 불편하다고 그렇죠. 많이 해야 될까요? 불편하죠. 네네. 네. 음, 치아가 다시 벌어질 수 있고 치아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교정을 아. 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리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정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꼈다 뺐다 하는 그런 어떤 유지 장치 아니면 아예 치아의 뒷면, 앞니 뒷면에 붙이는 그런 장치들을 써서 치아가 움직이는 거를 보통 영어로 리테이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리테이너를 착용을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벌어지는 속도나 벌어지는 경향은 교정 치료가 끝나고 바로 그 시간하고 많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초기에는 반드시 교정 그 리테이너를 하시는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를 치면요, 문헌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교정한 기간의 2배 정도는 꼭 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게 미니멈이고요. 네. 사실은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오래 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환자분들의 개개인의 어떤 특징이 있는 즉 이제 음식을 드시는 거, 그다음에 또 근육, 혀 근육, 입술 네네. 근육, 볼 근육 이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죄송합니다. 네네. 괜찮습니다. 네, 요인이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고 기간을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근육의 힘이 얼만큼 되는지 이걸 또 바로 측정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끼는데 보통 이제 뒤에 이제 그 교정 와이어를 넣어서 뒤쪽에다가 고정성으로 붙이는 리테이너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오랫동안 장착을 하고 계시다 보면 이 치실도 하기 힘들고 교정 그 와이어 밑에 플렉이나 치석이나 이런 것들이 잘 끼기 때문에 잇몸이 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네. 단점은 있지만 장점으로는 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있으시면 되죠. 또 장치를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또 안 끼고 있을 그럴 염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정성이 조금 더 협조도가 안 좋은 분들에게는 좀 더 나은 유지 장치고 이제 가철성은 이제 꼈다 뺐다 하는 그런 리테이너는 이제 이건 환자분의 협조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네. 늘 껴야 됩니다. 아, 밤에. 네. 그리고 낮에는 이제 빼고 이제 주무시고 이제 하지만 밤에는 꼭 끼셔야 되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게 잘 맞고 있는지 아니면 살짝이라도 틀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교정하신 선생님을 뵈셔서 네. 이 부분이 혹시 치아가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사실은 좀 한동안 안 끼다가 다시 끼면 잘 안 맞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네네. 경우는 이미 치아가 움직인 거기 때문에 억지로 그걸 다시 넣어서 그냥 계속 끼고 있으면 되겠지 하지만 사실은 이미 치아가 움직인 거니까 네. 그 부분도 이제 교정하신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을 좀 하셔야 되고 네. 근데 이제 장점이라 그러면은 이제 보통 뺄 수 있으니까 치실이라든지 구강 위생 관리가
아무래도 고정성보다는 훨씬 좋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끼셔야 되는 기간 동안 그 리테이너를 잘 안 끼셨다면 이제 치아가 움직이는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그냥 움직였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계시면 점점 더 치아가 더 많이 움직이게 되는 네. 그런 일이 있고요. 이 경우가 이제 이가 좀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제가 추측으로는 물론 이제 직접 보고 어떤 상태인지 또 잇몸 상태가 어떤지를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치아를 그 공간을 닫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안쪽으로 혀 방향으로 끌어모았을 거예요. 아, 네. 이제 끌어모을 때는 위에 치아, 아래 치아 모두 같이 끌어모아야 위에 치아가 아래 치아에 걸리지 않고 같이 이제 공간이 다 닫힐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걸 하고 났었을 때는 저는 꼭 유지 장치를 좀 오랫동안 끼시는 거를 권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어렸을 때 교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 치아는 음식을 많이 드시는 이렇게 분쇄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우리 몸의 일부분 조직인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맷돌하고 비슷하다고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치아끼리 이렇게 저작이 부딪히면서 보면 이제 어느 부위는 닳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깨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네. 이런 일이 생기면 어금니 쪽에서 아주 어렸을 때 치아의 이제 변화가 거의 닳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높이보다 이가 닳게 되면 요 높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저작을 하게 되면 턱관절을 중심으로 아래쪽 턱이 회전 운동을 하는데요. 닫히는 네. 쪽으로 뒤에 어금니 부분이 얼마만큼 담으느냐를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아, 네. 근데 이 부분이 낮아지면 앞니를 구조를 잘 보시면 위의 치아 정상적인 경우에 위의 치아는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요. 아래쪽 치아가 똑바로 이렇게 서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살짝 앞쪽으로 또 기울어져 있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위의 치아의 뒤쪽 면을 이렇게 치는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저작 기능을 하게 되는데 어금니 부분이 높이가 낮아지면 앞니 부분이 부딪히는 정도가 커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위의 치아를 아래쪽 치아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압력을 계속 주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치아 위에 있는 위의 앞니 부분이 바깥쪽으로 밀리면서 이제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좀 그런 생기죠. 원리가 있군요. 네네네. 이거는 이제 네. 물리의 회전 운동하고 좀 네. 연관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잘 있다가 갑자기 이들이 앞쪽으로 이렇게 벌어진다고 자꾸.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 했다면 원장님 예를 들면 뭐 사과를 네네. 저희가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네. 습관적으로 앞쪽으로 씹는 것과 이제 어금니로 씹는 경우에 네네. 예를 들면 아무래도 어금니로 씹어야지 그런 일이 좀 덜하지만 네. 어금니가 만약에 낮은 상태다 네. 하면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자꾸 앞쪽 이를 쓰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생긴다. 제가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그렇죠. 그런 저작 그렇군요. 고장을 통해 가지고 어금니 부분의 높이가 낮아지면 그냥 상상만 하시더라도 앞니가 더 많이 부딪히게 되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아래쪽 치아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음. 위에 있는 앞니 부분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네. 가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금니로 딱 무시는데 앞니에다가 손을 딱 대시고 위에 앞니에다가 네. 이렇게 손을 대시고 딱딱 물었는데 앞니가 약간 움찔움찔하는 게 느껴진다. 이런 느낌이 있으시면 네. 어금니가 낮아진 거니까 움찔움찔한 건 어떤 걸까요? 살짝씩 움직이는 거예요. 아, 네. 네, 앞쪽으로 밀리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뭐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는 괜찮은데요. 네네네. 좀 생각보다 많이 좀 움직이는 움직인다. 느낌이 아. 이렇게 대고 있으면서 앞니에다가 네. 딱딱 물었는데 이에다 대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아래쪽 앞니를 앞으로 내미면은 당연히 움직이겠죠. 네네네. 부딪히니까. 근데 어금니로 무는데 이게 움직인다. 음. 그러면은 음.
어금니가 낮아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앞니가 많이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네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뒤로 다시 올려줘야 되느냐. 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뒤로 올려서 옛날의 높이를 다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치과 선생님들 네네네. 중에. 근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요. 이미 근육이나 신경계나 이런 거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뒤로 올리는 것보다 안타깝지만 앞에 치아를 좀 다듬어서 이 다듬는 양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조금 다듬어서 앞니에 힘을 좀 줄여주면 네. 이게 치아가 앞쪽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앞니가 많이 벌어졌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교정을 해서 뒤쪽으로 다 움직일 때 그 벌어진 치아만 움직여서는 이게 안 다치고요. 네. 거기에 밑에 있는 아래에 대합되는 아래쪽 네. 치아까지 뒤쪽으로 좀 밀어줘야 네. 그 공간으로 이제 치아를 모아서 네. 이제 요거는 이제 기술적인 거니까 교정하는 선생님이 잘 아시고 아마 해결을 해 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를 일단 보시면 되고요. 일단 치아는 위치 결정이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치아의 위치 결정이 진짜 물리적 모든 벡터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리에서 수학적으로 보면 혀의 힘, 그다음에 그 치아의 옆에 치아의 움직임, 이렇게 씹을 때 살짝씩 움직이거든요. 네. 그런 거, 대합치의 존재 유무, 어디에 위치하는지, 또 씹었을 때 어떤 쪽으로 힘이 가해지는지, 또 입술의 힘, 볼 쪽에 있는 볼 근육의 힘, 이런 모든 것들이 조합이 돼서 0이 되는 곳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벡터가 0. 그러니까 뭐 모든 힘의 균형점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가 딱 빠지면 뒤에 있는 치아가 갑자기 이렇게 앞쪽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또 대합치가 이제 내려오거나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손가락 빠는 아이들 같은 경우 이런 습관이 있으면 네네. 앞니가 다 벌어지고요. 또 그냥 혀가 높이가 높고 또 어금니가 먼저 닿아서 입으로만 숨 쉬는 분들 이런 분들은 위 아래가 앞니들이 안 닿게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이 아주 미세하지만 미세한 힘의 균형점에서 치아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교정을 얘기를 한다면 이런 생리적인 힘의 범위 내에서 치아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 급속도로 치아를 움직여 버리면 이제 뿌리가 녹는다든지 아니면 뼈가 너무 심하게 없어진다든지 하는 일도 생깁니다. 네. 그래서 교정을 하신 분들의 오랜 후에 엑스레이들을 보면 이 뿌리 부분에 시작되는 부위에 있던 뼈들이 소실이 되어 있는 것도 저희가 많이 관찰할 수 네.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치아의 사이가 벌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손가락을 빠는 행동이라든지 네. 그러면 또 저희가 이렇게 테이크아웃 커피라든지 네, 마실 때 빨대를 네. 쓰는 경우도 맞죠. 해당이 될까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니로 뭐 네. 이렇게 그냥 나무젓가락이나 아니면 뭐 빨대도 마찬가지고 이거 자꾸 네네. 질겅질겅 무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분들도 계세요. 네. 나중에 보면은 그 부분이 치아 하나만 딱 튀어나오게 되는 경우들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이가 한쪽이 좀 들어가 가지고 거꾸로 물리는 애들도 네, 네.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나무 요렇게 좀 우리 아이스케키 나무 네. 같은 아이스크림 나무 같은 걸 가지고 이 뒤에서 이렇게 계속 물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치아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거든요. 오, 신기해요. 네네. 그런 그렇군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치아는 움직일 수 있다는 네. 거 아시고 계시고 치아는 움직일 때 위아래로는 이제 뭐 치아가 없으면은 내려오거나 아니면 아래쪽 치아가 올라가거나 하지만 뒤에 치아가 앞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 네네.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저작 기능, 회전 운동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렇게 턱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 운동이 일어나면 우리 치아가 나타내는 모든 최종적인 힘의 방향은 앞쪽으로 약간 쏠려 있습니다. 이렇게 네. 기울어져 있는 그런 힘들이 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저작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힘이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계속 씹으시면 치아가 앞쪽으로 계속 이렇게 네네. 움직여지는.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은 이거는 이제 오히려 거꾸로 일어나는데요. 이가 벌어지기보다는 젊었을 때는 이가 참 가지런하고 예뻤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가 자꾸 삐뚤어진다고. 네네. 오히려 같이 예, 맞물려지고. 네. 그래서 이거를 사랑니를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있는데 사실은 이런 저작하는 힘의 방향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네. 이런 분들 보면 많은 부분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를 악무시거나 습관적으로 주무실 때 이를 악물고 주무시는 네. 분, 이를 가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납니다. 오. 예, 그 이유가 이제 치아가 모든 힘이 앞쪽으로 자꾸 가해지는 힘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네. 결과적으로는 갈 데가 없으니까 이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저한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데요. 네네. 안 그래도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 도중에 특별히 리테이너를 끼시는 분들은 밤에 무조건 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지 조금 더 듣고 싶어요. 네네. 낮에는 리테이너를 끼고 식사하시기 힘들어서 그래요. 이유는 뭐 별게 아니고요. 네네네. 밤에는 주무실 때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저작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때 좀 끼고 있으면 낮에 살짝 이렇게 움직였던 것들도 리테이너의 힘에 의해 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네네. 하면서 계속 유지를 하는 거고요. 네. 그때 안 끼면은 이제 치아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그리고 나이트가드 같은 것들도 이가 이제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아까 네네. 얘기했듯이 어금니가 닳는 이유는 저작 기능을 통해서만 닳는 게 아니고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주무실 때 이를 악물거나 가시면서 낮아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치아가 예전에 수명이 짧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다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네. 치아가 사용하는 기간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치아들을 많이 보호해줘야 되는, 물리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니까 네.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교정을 통해서 벌어지는 그런 분들, 이렇게 이가 이제 이렇게 까맣게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까맣게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웃으시면 잇몸이 보여야 되는데 잇몸이 이 사이에 안 보이고 그냥 뻥 뚫려 있는, 이 경우는 이제 잇몸이 많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런 걸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네. 보통. 그러면 실제로 육안상 이렇게 봤을 때 까맣게 보이는 거네요. 네네네네. 그렇군요. 그게 이제 네네. 이하고 이 사이가 이제 잇몸하고 사이가 이제 삼각형을 이루니까 네. 그게 이제 입안이 어두우니까 비쳐 보일 때 까맣게 네네네. 보인다 그래서 블랙 트라이앵글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은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잇몸과 잇몸뼈가 소실이 돼서 생긴 거예요. 이 부분을 메꾸려고 여기 좀 뭘로 붙여주세요, 필링 해주세요 이런 분들 계세요. 이제 해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근데 그거를 해주실 때는 정말 신의 손이 하셔야 되는. 왜냐하면 그 밑으로 이제 네네네. 플렉이나 이런 게 더 끼면 큰일 제거가 나죠. 안 되면 잇몸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아예 하시지 마시고 더 잘 닦을 수 있으니까 치간 칫솔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네. 깨끗하게만 유지하세요. 그러면 네. 이게 더 커지지는 않을 겁니다. 음. 생긴 건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이제 결과물이니까 네. 그거는 거기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앞으로는 현재의 관리가 미래를 결정하니까 네. 현재에 최선을 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젊으신 맞습니다. 분들한테 그런 모습 보면은 자신 있게 못 웃으셔서 네. 또 비니어 하시든지 크라운 하시든지 하시는데 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잇몸 상태 이렇게 고려를 해보시면 어떤 게 이제 가치가 있는 것일지 맞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 박형진 원장님께서 항상 오실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정말 꾸준히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럼요. 네, 물론 파이낸셜리도 아낄 수도 있지만
참 저희 몸에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치실도 또 치간 칫솔도 칫솔질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치아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요, 저희 주제가 이제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이유잖아요. 이미 벌어졌는데 그 부분을 굳이 교정도 안 하겠다, 그냥 벌어진 대로 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런 경우도 괜찮은 건가요? 아우, 그럼요. 아, 네. 어금니 부분이 네. 낮아져서 앞니 부분으로 이렇게 이를 위에 치아를 미는 경우라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밑에 치아를 좀 삭제를 해서 이렇게 부딪히는 정도를 좀 줄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이든 위에 쪽이든 나이가드를 좀 해주시면 후에 이가 더 벌어지는 거를 좀 막을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치아가 움직이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렇게 흔들어 보면 이게 이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분들이 있는데 아래쪽 치아들 이제 좀 이렇게 모양을 다듬어 주고 힘을 줄여주면 그 움직임이 줄어드는 것도 관찰이 됩니다. 잇몸이 많이 안 좋은 경우가 아니라 하면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메꾸기 위해서 교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서 더 나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치료는 생각을 해보시는 거는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잇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구강 질환, 충치도 그렇고 잇몸 질환이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질환들입니다. 한번 진행이 돼서 소실이 되면 다시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예방 부분은 우리 말씀하셨듯이 얼마만큼 잘 관리하고 또 초기에 문제를 잡아내느냐가 결정을 지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신경 쓰고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방. 정말 한 방향 손실이라는 그것이 참 무서운 그렇죠. 표현인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깜짝 놀라시지 않게 그냥 매일매일 네. 그래서 그 이제 예방 차원에서 하시면. 벌어지신 네. 분들도 이게 이제 앞니가 벌어지신 분들은 네. 결과적으로는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의 자신감하고 연관도 좀 있습니다. 근데 치료를 안 받고 난 이대로 괜찮다, 자신 있게 나는 이런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혀 사회적인 활동의 문제도 거의 없으니까요. 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단지 이제 이 치료를 하는 게 아까 기본적인 치료를 하고 잇몸 치료를 하는 게 아프니까 나는 안 받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를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거는 좀 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부분은 유전적인 건 없죠. 네네. 네. 유전적인 거는 뭐 있다 그러면은 이제 네. 이 틀이 네. 치아 사이즈보다 좀 큰 거, 그거는 아. 유전적으로 결정된 거니까요. 네네. 그렇게 벌어져 있는 경우는 있죠. 네. 예. 제가 이렇게 대학교 때 보면 좀 인종 간에 네. 오히려 치아가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 또 인종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갑자기 저도 무언가 이런 유전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이제 네네. 궁금했어요. 그 부분은 있다고 보지만 네. 되게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네네. 이제 선천적으로 얻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교정을 통해서 잘 이제 해결을 하시면 되고 네. 후천적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그 후천적으로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치아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 몇 가지 꿀팁 좀 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가 닳지 않도록 너무 단단한 음식, 너무 질긴 음식, 우리 음식 중에 많죠. 그 마른 오징어, 비프 저키, 그다음에 너트,
아이스 이런 부분 깨물어 드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많이 나타나고요. 또 습관적으로 이거는 이제 어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근육이 많이 굳어서 나타나는 이갈이 이를 꽉 물고 주무시는 경우, 이 경우에 있어서는 나이가드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좀 치아를 보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벌어지는 이 중에 이 경우에는 이제 이가 위치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가 잇몸이 안 좋아서 역으로 이제 벌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누누이 강조하는 치실 잘 쓰시고 양치 잘 하시고 플렉이 안 끼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 게 꿀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늘 말씀해 주시지만 늘 들을 때마다 새로운 건 아니고 맞아 지켜야지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도 원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이유 관련해서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럼 이제 우리 원장님 2023년에 뵙게 되는데요. 네. 네, 우리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께 축복의 마음도 나눠주시고 조금 더 정리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네. 한 해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지금까지 아마 열심히들 사셨을 텐데 건강도 마찬가지로 같이 돌보시면서 또 건강의 시작이 구강에 있습니다. 잘 관리하시고 누누이 강조하는 댁에서 하시는 일에 철저히 하시고요. 6개월에 한 번씩은 검진을 꼭 받으시면서 잘 관리하고 계시는지 체크업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늘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형진 원장님의 오늘 귀한 나눔과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박형진 원장님을 통해 치과 진료를 치료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714-519-3932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치과 위치는 1031 로스크란스 ave, 풀러튼, 캘리포니아 9283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마음을 또한 생각을 사랑하며 건강을 구하며 건강상담 진행의 김주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